안녕하세요, 뽕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목요일 네 번째 소식 또 신나게 준비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이 쏟아진 게 한 가지가 있어서 그 내용 먼저 빠르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신나는 소식과 의미 있는 내용까지 함께 전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지금도 여전히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히어로의 이 남친 짤. 안경만 썼을 뿐인데 패셔니스타다, 엄청나다. 자, 근데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 조금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우리 히어로가 아니고 삐약이 정동원 군이다. 정동원 같다. 너무 어려 보인다. 근데 이게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 정동원 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사진이 평소에 삐약이 정동원 군을 좋아했던 히어로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정동원 군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사진을 올렸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확실하게 이 논쟁에 대하여 중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무한 확대입니다. 자, 우리 수호천사님들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자, 이 사진 영님의 얼굴을 최대한 잘 보이게끔 제가 확대를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이게 지금 삐약의 정동원 군과 같은 얼굴로 보이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헷갈리시는 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안경을 씀으로써 히어로의 코가 살짝 이 정동원 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몽뚝한 약간 복코라고 하죠. 이 복코 느낌이 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히어로와 조금 헷갈리신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 정동원 군이 영님과 비슷한 스타일링도 할 때가 꽤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또 정동원 군이 요새 엄청나게 성장을 하다 보니 이게 영님이 아니라 정동원 군으로 헷갈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해보고, 이 두 번째로는 얼굴만이 아니라 영님의 이 복장이 굉장히 캐주얼하지 않습니까? 또 반바지에다가 이렇게 입어버리니까 더 히어로가 아니라 정동원 군처럼 어리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뽕뉴스도 이 반바지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요번 히어로의 고향 콘서트 라이브 때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갔는데 몇몇 분이 10대 같다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바지에서 주는 이미지 자체가 조금 성숙한 느낌보다는 캐주얼하고 어려 보이는 느낌을 주다 보니 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0% 히어로가 맞습니다. 만약 이게 히어로가 아니었다면요, 이미 뉴스 기사에 영님이 아니라 정동원 군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헷갈리신 분들, 뽕뉴스에게 확인해달라고 말하신 분들, 정동원 군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누가 봐도 히어로죠. 이게 아마 사진이 작게 찍혀 있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조그맣게 보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확대해놓고 보니 귀 모양부터가 히어로이지 않나. 귀 모양부터 히어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오늘 두 번째 전달드릴 엄청난 내용. 요번 인천 콘서트 피켓팅 성공들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성공하셨다라는 댓글도 남겨주셨고, 또 몇몇 분은 아쉽지만 안 됐어요 라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 어린 팬들은 어땠을까요? 어린 친구들은 좀 더 손이 빨랐을까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죽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너무 지금 격앙돼 있죠. 어머니, 원난 불효자 예매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합 문자 새로 고침해서 쉬운 걸로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불효자는 고개 숙이고 옵니다. 결제창까지 다 입력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거 왜 자꾸 뜨는 거냐. 5만석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냐. 장현석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왜 매번 없냐. 부합 문자 입력 잘못한 나 같은 바보도 있냐. 죽고 싶다. 오늘 왜 그러냐 나한테. 대기도 안 타고 들어가졌는데 못 샀다. 내 자리만 없다. 자리 잡았다고 자랑하지 마라. 성공한 사람들 뭐로 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쏟아집니다. 아니, 인기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예매 못했다.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꽤 보입니다. 하지만 대다수는요, 대기인원 뭐냐. 인천 콘서트 버퍼링 너무 심하지 않았냐. 실화냐. 두 자리 성공했다. 포도알은 보이는데 그거 클릭하면 계속 멈춘다. 뭔지 아실 겁니다. 들어갔는데 빈자리가 아니라 남아있는 자리처럼 이렇게 보라색 빛으로 빛나는 자석들이 있죠. 그 눌러서 될 줄 알고 클릭했는데 안 됩니다. 뽕뉴스도 겪어봐서 알죠. 대기가 5,000대였는데 왜 5분 걸리냐. 성공했다. 끝나는 거냐. 5만 명에서 들어가는데 3분 30초 걸렸다.
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튕겼다. 성공했다. 핸드폰으로 됐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오늘도 망했다. 성공도 그냥 운빨 같다. 드디어 됐다. 자, 됐다라는 분들도 많고요. 막 죽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고, 속상하다. 도대체 언제까지 인기가 많은 거냐. 네, 뭐 당연히 콘서트가 종료될 때까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뭐 버벅거린다는 분들도 있고, 진짜 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것을 이렇게 이 어린 팬들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19년도쯤에 엄마한테 코로나가 풀리면 콘서트나 디너쇼 같은 거 보내드리면 되지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엄마 그냥 저녁밥도 집에서 잡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콘서트 또는 디너쇼 있죠, 디너쇼? 우리 뽕숭학당에서 보여줬던 그런 디너쇼 차후에 콘서트 공연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당시에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녁밥도 그냥 집에서 잡수셔야 될 것 같다. 디너쇼 못 간다는 얘기죠. 오늘 인천 콘서트 예매했는데 이분도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불효자가 되어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이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불효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 소천사님들도 비슷하지 않나요? 시도했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사실 그도 그렇게 저도 소천사님들이 구해줘서 콘서트를 갔지, 만약에 콘서트를 여전히 못 가고 있었다면 정말 그 애가 타는 마음 상상하기조차 어렵지 않을까. 이 평생 글로만 접하고 사진 몇 개로만 접하게 되는 희열의 콘서트하고는 이 직접 가서 봤을 때의 이 감격과 감동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어린 팬들도 아쉽다, 불효자가 이렇게 늘어났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쏟아졌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의미 있는 기사도 이렇게 하나 올라왔는데, 부럽지가 않아서 문제다. 자, 무슨 칼럼일까요? 기사라기보다는 칼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설가이자 영화 감독인 정대건 씨가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해라. 나는 부럽지가 않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스스로 열광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삶의 질 자체가 뭔가 열광하고 흥분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무언가에 감탄하는 능력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부러운 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부러워한다는 건 그것이 곧 내 열망이기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 삶이 너무 루즈해졌다, 지루해졌다 라는 것이죠. 번아웃이라고 해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엄청난 무기력감이 오는 걸 번아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뭔가 모르게 심드렁하게 되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임영웅에게 눈물을 흘리며 열광하는 어르신들의 마음도 어렴풋이 이해가 된다. 나이가 들수록 감탄하는 것이 줄어든다면, 그런 와중에 열광할 수 있는 존재가 생긴다면 나라도 크게 감사할 것 같다. 어머님들 파워가 대단해라며 그저 보기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나이 있는 사람들의 덕질은 희소하기 때문에 더 귀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작가이자 감독인 정대건 씨도요,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신기해하고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감동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도 비슷하시지 않았을까요? 히어로를 만나기 전에 삶이 그렇게 재밌다거나 그렇게 감격적이라거나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거나 아마 흔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힘든 날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테고, 우울증부터 신체적인 아픔까지 겪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등장하여 이 임영웅이라는 가수에게 완전 열광을 하며 덕질을 하다 보니 마음의 병도 낫고 신체적인 병도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몸이 불편한 것조차 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또 한 번 알게 되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니어 세대분들의 덕질이 희소한 만큼, 흔하지 않은 만큼 더 귀하고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주저비 풍년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영웅시대분들, 또 수많은 시니어 세대의 덕질 문화가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팬들만이 아니라 아이돌을 응원하는 자녀들도 임영웅이란 가수를 좋아하는 부모님 또는 이모 또는 나이 차이가 나는 언니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덕질을 응원하죠. 그만큼 덕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이 젊은 감독가이자 소설가인 정대건 씨도 삶이 무례해졌지만 임영웅에게 열광하는 수많은 분들이 오히려 부럽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티켓팅 실패하신 수호천사님들도요.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만날 사람은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웅님도 분명히 만날 수 있는 순간이 또 다른 콘서트 때, 또 서울 콘서트 때 만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신나는 히어로의 소식이 스타뉴스를 통해 떨어졌습니다. 한라산에서 태백산까지 히어로의 랩핑버스는 달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웅님의 이 앨범 발매와 전국 투어 콘서트를 기념하며 만든 랩핑버스 서포트가 한라산에서 태백산맥까지 쫙 이어진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태백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이 일정이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6월 2일 오늘부터 해서 매일 이렇게 엄청난 곳을 돌아다니는 영웅님의 이 랩핑버스 서포트, 이 영웅시대 분들의 이런 덕질 문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전국을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강원도 역시 운행 일정이 공개가 되었죠. 정말 이 히어로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분들의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이게 심지어는 다산의 강진 지역에 임영웅 트롯 뮤지컬 피크닉 팜파티를 우아하게 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강진군의 다양한 이 관광 명소를 설명을 하면서도 영웅님이 불렀던 이 마량에 가고 싶다 순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연예술팀이 영웅시대 응원에 힘입어 트로트 뮤지컬이라는 새 장르까지 내놓았다고 합니다. 신명나고 우아하고 토속적이지만 기품 있는 정말 이런 또 멋진 강진식 토탈 문화관광 리오프닝도 초여름 남도여행 1번지를 빛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웅님의 마량에 가고 싶다 노래 한 곡이 이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영웅님의 이 노래 한 곡이 이 강진군에서 트로트 뮤지컬 단까지 만들게 된 이 영향력, 정말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마무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내일 아침에도요, 이런 어마무시한 소식 팩트에 담아 신나게 전달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